아, 아. 안녕하세요. 김성현 작가입니다. 우선 저는 작품 소개에 앞서 제가 작가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작가를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미술을 좋아했었고 제 존재 가치를 확인할 방법 또한 미술이었기 때문에 작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가가 되기 위해서 미술대학에 진학했지만 집안 사정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현실과 타협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학업 이외에 대부분의 시간을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왔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제 꿈과 관련 없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드는 생각은 이 시간 속에서 나라는 사람은 존재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곧 이어 꿈을 포기하고 현실과 타협하게 된다면 물질적 안정을 갖게 되겠지만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주체가 되지 않는다면 이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저는 작가가 되기로 결심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좋은 작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네. 이제 작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최근에 개인전을 끝냈고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시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대학원 석사에 재학 중입니다. 우선 제 작가 노트를 살펴보자면은 저는 몇 년 전 심한 우울증으로 오랫동안 폐쇄병동에 입원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교사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자살 시도를 한 중학생, 하루 종일 병호가를 외치다가 지쳐서 잠이 드는 할머니, 그리고 작전 수행 중에 사고를 당해서 한쪽 다리가 망가졌지만 돌아온 건 동료들의 조롱과 배신뿐이었다던 군인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복용하는 약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정신은 멍해졌고 환각 증세가 또렷해졌으며 점점 저를 잃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당시 창문 밖의 낙엽들은 한 입 한 입 떨어질수록 나는 추워져 갔습니다. 제가 우울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존 발데사리의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침마다 신문을 배부했는데 우연히 조선일보 신문 기사에서 존 발데사리의 사망 소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기사를 본 저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과 함께 정신이 번쩍 들었으며 예술의 혼을 불태우고 싶었습니다. 물론 퇴원 후에도 우울은 지속됐지만 예술적 욕망이 끌어넘치게 되었습니다. 미셸 푸코는 광기의 역사를 통해서 광기란 시대에 따라서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7세기 이전에는 광인이란 보통의 사람 중에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이성과 합리가 사회 모든 가치 판단이 중심이 된 사회에서는 이성의 오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반대에 있는 감성, 광기를 부각했습니다. 그 결과 논리와 상식이라는 명목으로 광인들의 대강금 시대가 시작됐음을 보여줬습니다. 라이프니츠는 이 세계가 신이 만들어낸 최선의 세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 세계가 신이 만들어낸 최악의 세계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쇼펜하우어의 주장에 더 마음이 끌립니다. 때론 이 사회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감옥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채워지지 않는 욕망 때문에 결핍을 느끼고 고통받으며 욕망이 충족되면 권태를 느낌으로써 고통받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해결 방안으로 금욕을 제시했지만 금욕의 삶을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TV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특정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다 보면 쇼펜하우어의 주장은 결국 우울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밝고 웃음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들고 경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 제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둘째, 저는 주변 지인들에게 우울증 환자였다는 사실을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하기 전과 다르게 조심스러워하는 모습들이 싫기 때문입니다. 셋째, 저는 사회에서 우울을 숨깁니다. 편견과 불이익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불특정 존재들은 유령처럼 몸을 숨기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가끔 예상치 못한 주변 사람이나 유명 인사들이 자해 혹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제 모습들이 겹쳐지면서 남들에게는 쉽게 말하지 못했을 우울에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세상은 편리해졌지만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다는 말에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최근에는 비트코인이 등장함으로써 이 시대의 또 다른 우울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제 작품을 통해서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는 존재를 표현하고자 합니다. 작품을 제작하는 방식은 인터넷에서 불특정 인물들을 선택하고 저의 개입과 히스토리를 근거로 여러 이미지들을 결합하여 단일 이미지로 완성합니다.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선택할 때 명확하고 특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단지 사람, 인간, 휴먼 등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를 검색하고 눈에 보이는 이미지를 선택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울에도 다양한 원인과 관점이 존재하며 우울증에 걸린 사람과 아닌 사람을 표면상에서 쉽게 특정하고 구분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작품의 제목 또한 무제로 통일되며 색상이나 채도 없이 명도의 차이만을 가진 작업 방식을 가집니다. 매체는 주로 렌티큘러라는 매체를 사용하는데 렌티큘러란 양안 시차에 의해 착시 효과 원리를 활용하여 평면적인 2D 이미지를 3차원적인 영상물로 재구성한 인쇄 매체입니다. 이 매체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는 사회적 상황과 관계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겪게 되는데 이로부터 감정적, 심리적인 개개인의 특성이 함께 공존하게 됩니다. 단 하나로 정의 내릴 수 없는 존재, 즉 어디나 있고 어디에도 없는 존재를 복수의 이미지들로 결합하여 렌티큘러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부합된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 매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관객들은 제 작품으로 하여금 제 작품을 통해서 이러한 존재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작품은 이런 식으로 전시가 되었었고요. 밑에 보이는 여러 작품들은 피그먼트 프린트로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어떤 매체를 쓸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개념과 가장 부합되는 매체가 무엇일까? 그래서 처음에는 아크릴이나 유화를 쓴 그런 페인팅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뭔가 안 맞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은 매체가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피그먼트 프린트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또 뭔가 아쉬운 거죠. 뭔가 더 좋은 매체가 있을 텐데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한참의 고민 끝에 선택한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렌티큘러라는 매체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는 이제 렌티큘러 작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에서 전시했었던 거고요. 얘네는 이제 겸재정선미술관이라고 그 서울 쪽에 있는 그 미술관입니다. 했었고 이렇게 또 전시를 했었고요. 여기는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에서 전시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전시를 하다가 이제 조형적인 변화를 주고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좀 다양한 시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작업이라도 이제 10호, 30호, 50호 크기로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하는 작업도 해보았고요. 이렇게 떨어뜨리는 작업도 전시 구성도 해보았고, 제 작품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렌디큘러 현상에 의해서 이제 보는 시점마다 그 심사평도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간략적으로 있자면은 그 김성현 작가는 그 보는 이의 움직임에 따라 한 화면에 여러 이미지를 교차하는 렌디큘러 작품을 출품했다. 렌디큘러는 특히 사진 이미지를 활용해 작품을 제작하는 작가들의 일종의 창란적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 즐겨 사용하는 매체인데, 그 창란적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보통 선명도가 강하거나 편차가 뚜렷한 이미지를 즐겨 동원한다. 그러나 작가는 매우 흐릿하게 처리된 흑백 이미지들을 배열함으로써 그 변화가 금세 다가오지 않고 모호하게 감지되게 된다. 그런 까닭에 보는 이의 형태의 변화에 앞서 뉘앙스의 변화를 더 강하게 느끼게 되는데, 그만큼 그가 보여주는 세계는 결코 선명한 언어로 정의 내릴 수 없는 그런 세계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돈과 권력을 향한 인간의 욕망으로 선명하고 낯선 언어들이 난무하는 세계다. 그런 세계일수록 사람들은 우울감에 빠진다. 그의 렌디큘러 작품은 그런 실존의 우울 속에서 우리를 안내하는 독특한 매력을 가졌다. 이렇게 심사평을 해주셨고요. 이거는 이제 전시했던 거 가져왔습니다. 이 전시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홍익대학교 예술학과에서 이제 감사하게도 초청해 주셔가지고 같이 했던 전시입니다. 네. 하여튼 이러합니다. 이건 개인전이고, 현재는 이 전시 진행하고 있고요. 네, 다음 주까지 진행합니다. 네, 셋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좀 특이하죠. 작품 하는 방식이 아마 회화랑 뭐 조각이랑 설치랑 또 다른 느낌이어가지고 좀 궁금하신 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조금 알고는 있어요. 그 김성현 작가님 요쪽에서 보면 요 작품, 요렇게 보면은 요 작품, 요렇게 얘가 그 중간으로 해갖고 보이는 거라서 조금은 그 어떤 느낌인지는 알고 있는데, 한번 다른 작가님들도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좀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없으실까요? 네. 제가 이 방식을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러면은 세 가지의 이미지를 조합을 해서 보통 만드시는 건가요? 보통 이제
보통 2개의 이미지 이상부터 시작하고요. 또 너무 많은 이미지는 또 너무 안 보이더라고요, 작품이.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그 뭐지? 그 카드. 네네. 그 뽕따 이런 거 생각하시면은, 네. 그리고 또 여기 앞에 또 그런 카페가 있더라고요. 네,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상원 작가님 궁금한 거 없어요? 왜 저격해요? 저희가 좀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아, 많이 하셨구나. 네, 저기서 레지던스 서로, 지금 같이 작업하고 네, 작품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심오한 주제다 보니까 생각을 좀 곱씹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 네. 저도 좀 궁금한 게 처음에 그 프린트라고 하셨잖아요. 피그먼트 프린트는 어떤 방법인가요? 그거는 이제 사진 인쇄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작품이 되게 부합적인 것 같아서 저는 이번에 좀 궁금한 점은 모든 매체에 이제 사람들이 다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그 자료를 찾는다고 하셨잖아요. 불특정 인물들만 찾는다고 하셨는데 이번 레지던스에서도 이제 주제가 저희들이 도심 생태 그렇게 사선 위의 날갯짓이라는 거기에서도 이제 뭐 인간과 뭐 다른 사물 예, 그렇게 해가지고, 예, 뭐, 그게 뭐 조금 응용이 되는 건지, 그 작업 방향성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합니다.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 개념에 맞춰서 매체를 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하고자 하는 작품 개념이 안 맞는다면은, 저는 충분히 렌티큘러를 버리고 다른 매체로 사용할 수 있고요. 네. 또 현재 어떤 작업을 할지는 아직 구체적이지 않아 가지고 현재로서는 그 제가 부산이 이제 두 번째로 두 번째인데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 가지고 이런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아이디어가 나온다면은 이제 그 아이디어에 맞춰서 작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혹시 궁금한 사항? 일단은 그 아까 전에 그 평론 글이었을까요? 거기서 창란적 상황이라는 단어를 본 것 같은데 그 단어가 되게 잘 부합하는 단어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개인적인 감정이고 되게 스스로도 되게 인지하기 어려운 게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미지 자체도 되게 흐릿하고 여러 사람의 감정과 뭐 표정이 한데 섞여 있으니까 되게 읽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런 선명하지 않고 그렇게 흐리게 흐린 효과를 주는 그런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상세하게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요.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과 아닌 사람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제 표면상에서 쉽게 특정하고 구분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되게 선명하지 않고 되게 흐릿하게 보인다고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네,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최신 작가님 없어요? 아까 이거를 제가 여쭤보려고 했어요. 왜 흐릿하게 작업을 하는 또 하나 있는데 큰 건 아니고 그 여러 매체를 되게 변화를 주시면서 작업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페인팅도 하시고 피그먼트 프린트 이렇게도 하시고 작업이 이렇게 아니 그러면 혹시 주제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을까요? 작업 내용이라든지 이전의 작품들도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혹시 그 과거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과거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거 작업 같은 경우에는 다 지운 상태입니다. 현재 전시 경력도 보면은 2021년 전 전시 경력은 다 지운 상태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전에는 뭔가 이 작가의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 지우게 되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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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웠습니다. 네, 제 스스로 이제 나도 작가 이런 단계라고 생각했을 때부터 이제 그래서 제가 전시 경력도 21년부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부 때는 그냥 최대한 많이 해보는 쪽으로 그러니까 주제도 이것저것 해보면서 네 그런 부딪히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판화도 해보고 그렇죠. 저도 뭐 이것저것 해봤죠. 퍼포먼스 이런 것도 한번 해봤고 네 학교 수업으로 네, 네 저도 이런저런 시도를 해봤습니다. 혹시 지금 레지던스 할 때 지금 이제 뭐 다른 지금 작업하는 거를 버릴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매체를 버릴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시도하고 싶은 게 또 이거 말고도 있을까요? 영상 작업 영상 작업도 생각해보고 있고 설치 작업도 생각해보고 있는데 아직은 어떤 작업을 할지 구체적이지 않아서 네,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나 퍼포먼스나 이런 거 하시나 싶어서 궁금했습니다. 저는 매체에서는 최대한 열린 그런 사람이라 네, 감사합니다.